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이제 7월도 중순을 넘어 이번 주말에는 하순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잠시 쉬어감은 다음 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기원전 그리스에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소박한 즐거움과 우정, 은둔 등에 관한 윤리 철학의 창시자로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뤘습니다. 그의 말 중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마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는 고전 한 권 끼고 이 말을 화두 삼아 잠시 삶의 현장을 벗어나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만족이란 말은 찰만자와 발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까지만 차면 된답니다. 머리까지 차면 죽습니다. 행복의 전제는 그렇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지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관련 업계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유니클로 세종 파이낸스 센터점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규탄과 함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천안시가 올 1분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한 결과 대상지 173곳 중 12곳에서 우라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특히 입장면 호당 1, 2의 경우 물 1리터에서 우라늄 4.0636mg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기준치를 135배 웃도는 양으로 우라늄이 검출된 곳은 지하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목천읍과 입장, 풍새, 병천, 성남면 마을입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냉동고기와 냉동소스를 냉장 제품으로 속이거나 빌린 기계로 햅섭 인증을 받아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한 곳도 있었고 이미 가공 포장된 고기를 직접 가공한 것처럼 속인 업체도 4곳에 달했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큰 인기를 끈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위조품이 정품 가액으로 200억 원 상당인데 정품을 만들었던 업자가 위조해 구별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 유튜버 벤츠 정만수 씨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습니다. 대전경찰이 차량 정체 시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에도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물기에 대해 무인 영상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4기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노동상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이 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내세워 인기를 끈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해 팔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븐데이즈란 마스크팩인데요. 한류 스타 배우 송중기 씨를 모델로 홍보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제품입니다. 2016년 출시하자마자 홍콩과 베트남, 태국 등 해외로 수백만 장씩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도 할 만큼 해외도 많이 팔렸는데요. 네. 53살 A씨 등 10명이 이런 마스크팩 디자인을 겉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위조해서 총 607만 개, 정품가액으로 200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하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예,
어떻게 눈으로 구분이 쉽지 않을 만큼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 업자 A씨가 2017년 4월까지 OEM, 즉 주문 회사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품명으로 이 정품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계약 해지 이후에도 A씨 등 일당은 포장과 상표는 정품과 동일하면서도 이 품질은 저급한 위저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개당 3,000원인 정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 그러니까 300원 정도 되는 싼 가격으로 온라인을 통해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에 유통했습니다. 정품 마스크팩 회사는 짝퉁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특허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위조 판매업자 A씨 등 일당이 덜미를 잡힌 겁니다. 또 이번 압수 물품은 특허청 특사경 출범 뒤 최대 규모인 5톤 트럭 16대분으로 위조품이 더 있을 것으로 특허청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범죄는 한국 상품 전체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얼마 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년간 유성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 생겼는데요. 현재 유성구에서만 450가구가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봐도 지난 5월 대전 지역 미분양 주택 1,137가구 중 95%가 도시형 생활주택일 정도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전의 그런 주택시장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먼저 수요에 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1인 가구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돼서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속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긴 했지만 짓기만 하면 분양이 된다는 인식 속에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고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0.5대에 불과해서 극심한 주차난까지 겹치면서 점점 외면받게 됐습니다. 네. 또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대전 지역 인구 감소에 투자 심리 위축까지 겹쳐서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시장의 미분양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예, 이 관련 건설업계 굉장히 어렵겠군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출퇴근 시간만 되면 차량들의 꼬리 물기가 얌체처럼 등장하곤 하는데 대전경찰이 전국 처음으로 무인 캠코더 단속에 나섰다죠? 네, 대전경찰청이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캠코더를 활용한 무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꼬리물기가 잦은 곳에 캠코더를 설치해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단속 카메라처럼 상시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런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 이 꼬리물기 무인 캠코더 단속 어디서 실시되죠? 네, 대전경찰청은 하루 6만 대가 넘는 차량이 지나는 상습 정체 구간이자 꼬리물기가 자주 벌어지는 대전시 둔산동 은하수 내거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오후 2시에서 4시에 이 해당 장소에서 시범 단속을 해본 결과 캠코더 한 대당 30에서 50대 의 옷걸이 물기 차량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아직은 단속 초기인 만큼 지나친 꼬리 물기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경고장 발부 위주로 선별적 단속에 나설 예정이고 이 단속 효과가 좋다면 점차 많은 구간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이 빨라야 몇 분인데 그만한 아량이 없습니다. 좀 느긋하게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보령 머드축제가 오늘 개막해 28일까지 열흘간 대천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충청남도가 식품위생사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 전통나래관은 대전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조각장 특별전 심즉불 마음이 곧 부처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해 불교조각 탐방 심즉불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탐방은 불교 조각 이야기, 재석천왕이 백제를 지켜줄 것을 기원하는 의자왕의 뜻에 따라 창건됐다는 공조 항림사 답사, 여진 불교미술관 관람 등의 일정입니다.
홍성 이용로의 집은 10월 13일까지 제4회 고안미술상 수상작가 정정엽의 최초의 만찬전을 열고 있습니다. 정정엽은 사회 갈등과 노동 현장에서 활발한 작업을 해오며 한국 여성주의 미술에서 굵직한 활동을 해온 작가입니다. 내일부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솔광장과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예산군도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내일부터 무료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27일부터는 군청사 광장과 예산읍 산성리 어린이공원에도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남면 곰섬 일원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스피드보트와 크루즈 요트, 카약, 워터슬라이드 등이며 입장료와 이용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선착순 접수하면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홍성군 홍동면 애향공원에서는 아산교향악단의 현악 오중주 공연과 더불어 지역화폐 잎을 사용하는 장터가 열립니다. 공주민속국박물관은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기획전시 백제 기악전을 엽니다. 탈과 수채화, 의복, 사진 등이 전시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10에서 70mm가량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금산 27도, 대전과 세종, 천안 28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갑자기 목돈이나 생계자금이 필요하지만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막막한 마음에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제도로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관련해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김용석 종합상담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석 상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서민들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불법 금융업체 이용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네. 2018년 말 기준으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이 네. 무려 236만 8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액수로는 약 15조 3천억 규모인데요. 네. 이 중에서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약 52만 명, 액수로는 6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특히 불법 사금융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높은 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형사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이 문제는 불법 금융업체를 이용하다가 이게 높은 이자 때문에 더 큰 빚을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이럴 때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있다는데 이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또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렇게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네. 바로 서민금융지원제도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에는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같은 대출 상품이 있고요. 네. 이미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 이자나 원금 상환의 부담을 덜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네. 특히 연 20%가 넘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신 경우에는 바꿔드림론이나 안전망 대출 같은 대출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제도들이 그동안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또 뭐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면도 있어서 굉장히 이용하기는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한꺼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을 했죠. 현재 이 센터가 대전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민금융융합기관에서는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취급하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면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47곳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고요. 네. 대전에도 2016년 6월 대전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근현대사 박물관을 활용하고 있는 옛날 충남도청사 본관 3층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옛 도청 3층에 있다고요? 예. 이게 그 전국에 40여 곳이면 충남에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구체적으로 서민들의 금융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민금융지원제도에는 자금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오시면 이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회사는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과중한 채무로 힘든 분들은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그 특장점을 일반 서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가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 딱 적합한 그런 제도를 안내를 해주겠네요. 그런 컨설팅도 이루어지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고 센터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황에 맞는 맞춤 대출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 금융회사 대출 상품을 최저금리 또는 이제 최고 한도 순위로 비교한 후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 지원 또 자립 지원까지 이루어진다고도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려면 이 자금 지원과 동시에 종잣돈을 마련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이나 또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적금 상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서민금융 상품 성취 상환자 중에 차사이 계층 이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드림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미소드림 적금. 예.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 적금 만기에 발생하는 이자만큼 진흥원에서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인데요. 이자를 배로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연 3.6에서 4% 정도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은 배로 받게 되면 8% 가까이 받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이율이네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청소년 한부모 적금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에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예. 또 이 서민들이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채무 조정 지원 서비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물론 금융회사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만큼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연체 없이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오랜 시간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러한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오시면 연체이자와 원금 등을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채무조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자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대표적으로는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네. 1에서 3개월의 단기 연체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내리고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가 프리 워크아웃이고요. 예.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단기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와 원금을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조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아주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네요. 예. 이 밖에도 이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를 더 해주시죠. 예.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취업지원, 복지 서비스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융생활에 있어 현재 어려움이 있고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꼭 맞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취업과 복지 문제까지도 상담을 해주신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앞에서 이젠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이런 예를 들어서 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햇살론은 어떤 겁니까? 좀 이 기회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햇살론은 근로자와 예.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자금 대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신용 6등급 이하이신 경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소득 기준만 보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실 수 있고요. 예. 가까운 저축은행이나 농협, 예.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건 이자가 싼 거죠? 예, 이자율은 7에서 9%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7에서 9%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미소금융은 어떤 겁니까? 예. 미소금융은,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인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 6등급 이하인 경우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창업자금, 운영 및 시설자금의 연 4.5%로 금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예, 자금 지원 전후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경영 진단과 사업성 분석, 홍보 마케팅 등을 해드리는 자영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금융 한도는 정해져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 7천만 원 예. 이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운영시설자금은 각 2천만 원 이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앞으로 그 서민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지난 16일 지역 유관기관들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민금융 지원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대전 지역 유관기관들과 서민금융에 도움이 필요한데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그 유관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센터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서민금융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주시거나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에서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예, 국번 없이 1397.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관련해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김용석 종합상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혁신도시 지정 적선이 아닌 권리다라는 타이틀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법안이 끝내 미완에 그치면서 충청의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생생뉴스는 본사 특집으로 쉽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9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